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국에는 2억 투자하기로 했어. 2억? 봉주. 그때 바게트 맛있게 생겼네. 진짜 크다. 아무튼 내가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안 가기로 했고, 이건 Excuse. 왜 저래? 아니, 그렇게까지 필요. 야, 조용히 먹자. 사람들 진짜 안 되겠어. 뭐야, 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저씨! 네, 지구인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러빈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바게트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뒤집어서 넣으면 독이 나간다고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힌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오늘 주제는 바로 식문화입니다. 네, 주제에 맞춰서 특별히 세계 3대 미식 국가 프랑스랑 터키, 중국에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게트 많이 먹는 프랑스에서 온 로빈 드야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태전 RC 알파고입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온 장루이라고 합니다. 박찬일 셰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장루인 씨는 오늘 점이신데 오징어 게임에서 출연하셨다면서요. 네. 단역으로 살짝 좀 나왔는데 네네네. 편집해버렸어요. 아이고, 편집 당했었어요? 네. 나잖아, 우리 알파고 씨는 우리 연구소에 처음이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불렀어요? 지금 42회인 거 뭐야?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다음에 언제 부를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얘기하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나눠서 먹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세 끼 중에 어떤 거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평일에는 저녁은 제일 시간 많으니까 많이 먹고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비해서 크와성 대표적인 거 크와성하고 파운쇼코라라고 약간 크와성랑 요즘은 많이 나오죠. 중국에 속담 하나 있어요. 一日之计在于晨. 하루의 계획은 다 아침에 달려 있다.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배부르게 먹고 저녁에는 적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침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콩국, 요티ao 이거 세트예요. 훈툰이라는 거 있는데 네, 한국 만두국처럼 생겼어요. 터키는 어떤가요, 터키? 터키는 일단은 아침 식사가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카호알트라고 하거든요. 커피의 밑. 카호아는 이제 커피이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면 배가 아프니까. 그쵸, 아프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야무지게 먹어요, 터키 사람들이. 야무지. 네, 너무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고 터키에서는 아침 식사 가게들이 있어요. 오전 11시에 문 닫아요. 10시까지 마지막 주문을 해야 돼요. 진짜요? 일단은 바나나라든가 아니면 오믈렛 같은 따뜻한 음식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치즈는 조금 두세 개 정도 종류가 나와야 되고, 올리브가 나와야 되고, 버터가 나와야 되고, 꿀이 나와야 되고, 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음식의 종류들은 아침에만 먹고 점심 저녁에 안 먹어요. 우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놀랬어요. 한국 사람들 아침에 먹었던 음식 점심 저녁에 먹어요. 거의 똑같은 음식이에요. 메뉴가 안 변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디저트 문화를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후식에서는 보통 크레페, 티라미수는 이태리 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서양 사람들 다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세 명 한국인, 이렇게 세 명. 프랑스 식당 가면 디저트가 좀 고급 식당엔 세 코스로 나오잖아. 첫 번째 디저트는 치즈. 치즈 디저트를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 디저트가 케이크나 이런 거. 마지막에 조그만 뿌띠프라고 해서 오븐에 구운 작은 과자. 마카롱 그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야. 중국은 넓어서 지역마다 다 즐겨 먹는 음식이 너무 달라요. 8대 음식으로 나누져 있는데요. 지상에서는 테이블, 하늘에서는 비행기만 제외하고 다 먹습니다. 중국의 석답이에요. 근데 이거 과장 아니고 진짜 진짜예요? 못 먹는 게 없어요. 8대 요리 중에 산동 요리는德州 바지, 광동 요리는 윤툰면이라고 하는데 광동 요리에서 단 거 많이 먹어요. 사천 요리는 마파두부 이런 거 매워요. 맛있지. 매운 거 맞아요. 너무 매워. 후난 요리는 더 매워요. 마라 셔롱샤, 부찬 요리는 불도장, 저장 요리는 동파육,江苏 요리는 거지닭. 거지다?
거지 맞아요. 거지 딱. 닭을 이렇게 어디서 얻은 걸 숨겨놨다가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거지 그거. 그게 거지다. 그리고 마지막 안회 요리는 일품과 초주유라고 하는데 냄새 나는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물고기. 터키는 즐겨 먹는 음식보다는 일반 터키 가정에 가면 후르파술레이라는 콩탕이라고 해야 되나? 바트테스 야하니스라는 감자탕 같은 음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자주 만들어서 먹는 음식들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뭐예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많이 써요. 웬만큼 음식에 토마토 페이스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콩도 많이 쓰고 감자 많이 쓰고 가지 많이 써요. 가지. 터키 보통 이렇게 케밥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예, 맞아요. 터키 사람들한테 케밥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요? 케밥이라는 거 사실은 한국에 있는 김밥 같은 개념인데 케밥은 사실은 음식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케밥이라고 아는 그 음식이 너네리 케밥이에요. 돌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다른 케밥들이 없기 때문에 원래 사실 너네리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아다나 케밥 있고 이스탄불 케밥 있고 시시 케밥 있고 뭐 도자기 케밥 있어요. 도자기 안에다가 넣고 오븐에서 만들었다가 도자기를 깨트리고 안에 있는 거 먹어요. 우와. 신문 케밥 있어요. 신문 케밥. 신문이요? 신문지 안에다가 넣고 신문지를 이렇게 묶어서 도자기 케밥도 도자기를 만들어요. 일단 그러면 입이 피 안 나요? 도자기를 깰 때는 크게 깨지니까 작은 것들 안 나와요. 우와. 산업적인 음식이에요. 사 먹는 음식. 프랑스, 중국, 터키는 세계 3대 미식 국가로 뽑혔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셰프님? 이태리나 뭐 한국이나 뭐 멕시코 이런 나라는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멕시코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유산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땅이 물산이 풍부한가가 첫째예요. 터키 우리가 풍성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실크로드 지나가는 길이잖아. 중국이 붙어 있고, 예, 이쪽에는 유럽 국가 있으니까 세계 중요 문명이 다 터키를 중심으로 발달했잖아요. 지구상이 지도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쯤이잖아요. 프랑스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아닐까요? 혁명 있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그래서 셰프 그 직업은 원래 귀족들한테만 요리해주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없어지니까 귀족 없어지니까 셰프들은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레스토랑을 열렸는데 그 셰프들은 다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요리해주고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한테 귀족들한테 뭐 유명한 호텔에 가서 거기서 일하고 그때는 프랑스 음식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그 중에 오규스트 에스코피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별명이 왕의 셰프? 왕의 셰프, 킹 오브 셰프. 진짜 진짜 허세 장난 아니지. 러시아식으로 순차적인 서비스하는 방식을 퍼뜨린 것도 에스코피에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그 서양 요리는 에스코피에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리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국의 호텔 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프랑스는 요리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 학교 이런 거 다 엄청 많잖아요. 예, 뭐 요리학교도 뭐 르꼬르동 블루, 꼬르동 블루가 귀족의 이름이죠 원래. 예,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주는 문장 그저 문장 제일 높은 귀족들한테만 그렇게 르코르동을 볼 수 있었거든요. 1700년대 후반에 혁명이 나기 전에 파리의 식당이 20개가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혁명이 나고 나서 나중에 3000개까지 생겼으니까. 와, 우와. 영국 같은데 귀족들, 왕족들의 개인 요리사로 또 옮겨가고 스카웃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가 지금에 발달한 건 혁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터키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후계자자. 그 당시의 영토를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다 땅이 있었고 서로 셰프들이 자기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교환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술탄이 즐겨 먹었다가 잘 되니까 대중화되고 확산되고. 그런 경우는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역사 보면 원래 이제 귀족들만 먹다가 갑자기 일반화돼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한국 음식 중에 그 불고기도 예, 불고기도 원래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죠. 예. 궁중 음식이라고 한국에 있거든요. 네네. 그 음식의 상당수가 나중에 민간으로 다 넘어오죠. 중국은 터키랑 좀 비슷한가요? 아니요, 완전 반대예요. 아마 100, 200년 전에 서양 국가들이 침입했어요. 전쟁을 통해. 많이 아픈 역사였지만 좋은 점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음식이 더 다양해지고 종교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불교. 그때 나온 음식, 요새 유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요? 멘보샤. 멘보샤. 그게 토스트 식빵에다가 새우를 넣고 튀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이 토스트 새우예요. 식빵이라는 문화 자체가 서구 것이거든요, 원래. 진짜? 그 중국 원래는 제일 먼저 개방되는 데는 남쪽 광동족이에요. 그래서 광동에 지금도 서양 음식이 많이 섞여되어
있고요. 퓨전 음식처럼 이렇게. 네네 맞아요. 각국 음식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프랑스 음식부터 얘기를 할까요? 뭐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프랑스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무르고니에서 왔거든요. 와인들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와인으로 이용하는 요리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완전 달라요. 뭐 남쪽에 가면 완전 다른 음식들인데 두 번째는 소스의 중요성. 소스는 일단 네 가지 중요하죠. 소스는 뭐 브룬, 브루테, 베샤멜 그리고 토마토. 그 네 가지 소스에서는 버전 조금 바꾸면서 이 소스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세함. 약간 좀 오래 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약간 조금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갈파고식을 불편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었으면 프랑스 음식 잘 안 것 같아서. 아니 전 티라미수만 알아요. 자 이제 2010년에 프랑스 미식 문화, 멕시코 요리 둘 다 이제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프랑스에는 미식 문화가 등재되었고 멕시코는 요리. 아 타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훨씬 그 전에 받았던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 미식 문화는 뭐 어떤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 에티켓이라고 하죠. 프랑스 식사 예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다 끝났을 때는 나이프랑 포크는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런 거를 다 포함된 거예요. 미식 문화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밥 먹는 걸 중요하지만 우리 혼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다 같이 먹어야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교류된 시간이다. 음식이 교류된 시간이다. 그래서 되게 bien manger, bien vivre라는 표현도 있어요. 약간 다 같이 뭔가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뭐 바쁘니까 혼밥은 있긴 한데 이거는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코스 요리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코스 요리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다 포함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식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해 3월에 그 프랑스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바게트를 신청했어요. 진짜?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그거. 뒤집어서 두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켰어요.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혹시? 바게트는 거의 일단 뭐 한국 음식이랑 비교하면 거의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식사에 바게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 소스를 일단 다 먹고 나서 깨끗이 먹으려면 찍어서.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소스 남아 있으면 숟가락 역할을 한 거예요. 매년 약 100억 개 정도 바게트를 먹어요. 100억이요? 100원? 네, 바게트 값 올리면 데모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10년 전에 왔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가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바게트는 1유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유로가 깨졌다고 아. 난리가 난 거야.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 뭐 뭘 해도 시위더라고. 뭐래도 시외야.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만이 많아. 그 터키에서는 빵도 많이 먹죠. 아 물론이죠. 터키에서는 빵 없는 식사는 식사로 취급하진 않아요. 빵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가시면 바게트 같은 빵을 먹고요. 시골에 가시면 난 먹어요. 난 직접 만들어서 먹고 따로 이렇게 빵집에 가서 구매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 가시면 거기도 뭐 프랑스처럼 아침 일찍 열어서 한 10시까지 일하고 다음에 멈춰요. 빠질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는 요거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구르트는 빠질 수가 없는 거 뭐냐면 요구르트 자체가 터키예요. 유목민들이 이제 말 타고 움직이잖아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되는 음식들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요거트, 김치 같은 발효된 야채. 이제 터키 사람들은 요거트를 뭐 일종의 소스처럼도 맨날 음식에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빵에다가 찍어서 먹거나. 보통 요거트 그리스 먼저 떠오르는데 요것도 원조설 맨날 그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리아가 먼저, 그리스가 먼저, 터키가 먼저. 둘이 싸우는데 터키 사람들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 알아서 싸우라고. 당신들이 아무리 싸운들 원조는 터키다 그건 거야. 아, 그치. 아, 근데 원래 계속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발효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음식이. 그래서 뭐 원조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유목민이 돼야지 그걸 뭐 예를 들면 몽골 사람들이 나와서 요구르트 우리 거라고 하면 좀 말이가 되는데 그리스처럼 똑같은 땅에서 몇천 년 동안 살았던 민족이 나와서 이거 요부심 뭐 엄청나다 진짜. 아 여부심 아니고 승부심. 터키가 요거트가 있다면 중국은 차가 있죠. 물처럼 마셔요. 차를. 그 차가 느끼함을 없애주는 아, 그렇지. 공효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음식이 워낙 다양해서 다음 음식의 맛을 잘 맛보기 위해 입을 이렇게 하면 전맛 사라지고. 맞아요. 엄청 싼 것도 있고 엄청 비싼 것도 있어요. 비싼 건 얼마 정도까지 갈까요? 그 가격은
짐작할 수 없어요. 경매도 해요. 차 말고 또 많이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생선 요리 많이 먹어요. 아, 생선 요리. 생선은 중국어로 유라고 하는데 여유 있다, 풍족하다 이 발음이랑 같아서 그래서 생선 요리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물고기는 다산한 상징이에요. 예전 사람들이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그런 숭배 심리 있어서 많이 먹게 됐어요. 먹으면 더 오래 산다. 약간 이런. 그거도 있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도 있고 알을 많이 낳으니까 그런 기복신앙이 있는 거죠. 와 이거 또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터키뿐만 아니고 이슬람 지역이라면 할랄 음식이라는 거 있는데 할랄 음식이 일종의 음식 아니고 신학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할랄 음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양고기 케밥인데 그 양을 할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잡으면 그러면 그 양고기 케밥 다 할랄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양인데 그 성직자가 개입을 해서 그것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도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양고기 케밥을 만들 때 술을 뿌리면 또 그 음식이 할랄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승인되는 음식은 할랄 음식이고 승인 안 되는 음식이 할랄 아닌 거고. 프랑스 식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 해요? 평소에 먹을 때 사실은 그냥 20분 안에 이렇게 뭐 되게 빨리 먹는데 식당에 가면은 그때는 1시간 묻어져. 코스 요리 나오는 그 뭐뭐부터 나와요? 뭐 일단 뭐 에피타이저 나오고 다음에는 entrée froide, entrée chaude, 그리고 생선 요리, 고기 요리, 치즈, 디저트, 커피까지. 일단은 가정 만약에 손님 받으면은 집주인이 코스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하면 차가운 음식 다음은 바로 따뜻한 음식이고 그리고 고기 먹기 전에 항상 생선 요리를 나와요. 평소에도 그렇게 먹나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때는 그냥 entrée 그리고 메인 요리 그리고 치즈 가끔은 뭐 디저트 한 30분 1시간 안에. 근데 프랑스에서는 집에서도 덜어 아페리티프 같은 거 딴 데서 하고 식사는 정식으로 테이블 가서 하고 이런 문화 있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식전주 먹을 때는 보통은 거실에서 먹거든요. 그리고 아페리티프나 아니면 아뮤즈부시라고 부르거든요. 아뮤즈부시라는 말은 약간 입을 재밌게 해준다. 입이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니까 그래서 요리 기다리면서 거실에서 먹고 바로 준비되면은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길게 먹고 나서 커피나 술은 마실 때는 다시 거실로 가요.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면 네네. 진짜 디저트가 남아있지. 식후주, 아르마니악이나 코냑 같은 걸 먹는데 또 시가 같은 거를 같이 다 하면서 땀 박으로 옮겨서 그게 진짜 디저트고. 그게 옛날식 클래식 진짜 그 풀코스예요. 아르마니아까지 마셔야 끝나는 거지. 맞아요. 원래 그 이름도 따로 있어요. 그런 술들은 우리나라 말로 디제스티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 술. 중국도 코스 요리가 있는데요. 냉채, 볶음, 메인 요리, 탕, 주식 그리고 디저트 마지막으로 과일로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음식이 워낙 다양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군요. 우리 지금 5명 같이 식당에 갔어요. 5명인데 몇 개 시킬까요? 5개. 5인분? 10개? 10개?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은 6명 시켜요. 6명이요? 아, 6개. 5명이면 6개 시키고. 왜냐면 중국어로는 好事成双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 그래서 길이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물이든 음식이든 다 더블로 시켜요. 6, 8 이렇게는 중국인한테는 되게 좋은 숫자예요. 6은 오래 산다. 8개는 8. 파 돈을 번다. 대박. 터키는 코스 요리. 그 수프에 해당되는 조르바가 나오고 조르바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샐러드 살짝 나오고 다음에 이제 메인 음식 나오고 메인 음식 나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역시도 서양처럼 디저트 나오고 커피 나오고 끝. 근데 디저트는 그 중국에서도 드신다고 하고 그 터키에서도 드신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디저트예요? 예를 들면
황토. 한국에서도 캔으로 먹잖아요. 사탕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끓여서 그렇게 나와요. 그거 水果羹이라고 해요. 터키 디저트 이제 다들 알다시피 바클라바이라는 거 있고 아주 얇은 뭐지 밀가루 사이에다가 호두 아니면 피스타치오를 넣고 뭐 등등. 터키 디저트 어마어마해요. 과일하고 견과류가 디저트 주재료 아니에요. 그게 터키 지역에 엄청 나오거든. 디저트의 민족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식당에서도 먹어요? 혹시 디저트로? 네 나옵니다. 그 디저트 옆에서 나와요. 아 그럼 아저씨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테이블까지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터키에서 혹시 카이막 많이 먹나요? 카이막은 사실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면 카이막은 우유를 통해서 치즈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있는 단계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g 카이막을 만들려면 몇백 그램 우유를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이막은 술탄 그리고 고위급 간부들만 먹었던 거였는데 산업화되고 카이막이 지금 많이 먹게 됐어요. 그 이디엄 됐어요. 예를 들면 카이막 같은 남자다. 너무 이제 잘생겼다. 아니면 카이막 같은 여자다. 예쁘다. 뭐 이런 오 의미예요. 칼막. 오. 아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음식 먹으려면 솔직히 조리도 해야 되잖아요.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각 나라에서 조리법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륜 씨, 중국의 조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랩 하나 좀 들어야 랩이요? 할 것 같아요. 炒爆溜炸烹煎贴烧焖炖蒸 당신이 탈락됐습니다. 안 돼요.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오케이. 자, 시작. 炒爆溜炸烹煎贴烧焖炖蒸豚煮烩炝腌拌烤蠕动拔丝熏涮烤 요! 삐삐삐! 와우. 무슨 노래요? 중국 가장 많이 사용한 조리법 노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셰프님이? 여기 우리 아는 것도 있네. 자는 짜장면이잖아. 짜장면 할 때 자. 아니에요. 그게 튀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을 좀 아는 척하시는 거예요? 장을 자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사실 짜장면은 비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을 튀긴 다음에 비비거든. 맞잖아. 그거 맞아요. 오, 와, 승리, 셰프님 승리. 그리고 또 아실 텐데 수완이라는 게 있는데 샤브샤브예요. 볶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차오, 빠오 다 볶는 거 아니에요? 차오. 첫 번째 얘기한 저한테는 제일 편하고 간단한 거라서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차오 많이 써요. 터키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야하니라는 요리 기법이 제일 흔하죠. 일단은 볶고 난 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좀 바르고 조금 더 볶았다가 다음에 물을 넣고. 혹시 다른 나라에서 뭐 지켜야 되는 그 식사 예절 같은 게 있을까요? 중국이 생선 요리 중요하잖아요. 생선 요리가 나오면 머리는 항상 손님한테 메인 좌석한테 향해요. 그리고 앉을 때도 위치가 중요해요. 상좌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국 시대에 좌측 혹은 동쪽에서 앉는 사람이 손님이라고 했어요. 현대는 일반적으로 손님은 주인의 우측에서 앉는 게 존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있으면 문과 마주 보는 자리는 손님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짝수를 좋아해요. 6, 8 이렇게 나오는데 4, 14 안 나와요. 왜냐하면 4는 죽음이랑 동음이에요. 이 부분은 한국이랑 비슷하죠. 프랑스는 어때요? 일단 13도 이렇게 굉장히 안 쓰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에서는 만약에 13명 손님이었으면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12명까지만 이렇게 가능했었고, 뭐 이제는 한국에서 많이 아는 그 건배할 때 꼭 눈을 맞춰줘야 되는 게, 그거는 원래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을 독으로 많이 죽였거든요. 만약에 독을 다 썼으면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건배할 때. 그래서 만약에 잔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날 죽인다고 그런 표시니까 믿음 가게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독이 없다. 독이 없어요. 식탁에서 이렇게 손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유럽에서. 그것도 무기를 안 들었다 이런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다 그 똑같은 시대에 나왔었던 건데 거기 갈로 이렇게 많이 꺼내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무기도 없고 뭐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가 터키에서는 결혼이 커피랑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길거리에서는 짝류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어. 그럼 나는 가서 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나 길거리에서 이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엄마는 짝류의 엄마한테 연락을 해요. 우리 집안이 니네들 집안이란 성실한 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린 니네들 집에 와서 커피 마시고 싶다. 그분은 이제 눈치를 채요. 전에 아들이 우리 딸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여자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 없는데 와봤더니 남자는 이제 너무 별로다.
나 이 남자를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뭐 천년을 남을게. 뭐 그런 마음이라면 커피 안에다가 뭐 후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때론 침대 뱉고 뭐 이제 그 별거 다 하고 갖다 줘요. 그럼에다 불구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다. 심쿵? 이 남자가 나한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직접 가서 말 걸면 되잖아요.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아니 우리 직접 말을 못 걸어요 시골에서는. 너 누군데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 그럼 결혼해 둘이. 빨리. 아 이것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이랑 결혼 같은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편하게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싶다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이 음식 문화가 어떠냐면 이제 필라프, 볶음밥인데 여기 앞에다가 이제 큰 접시에다가 필라프 와요.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앞 접시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이렇게 밥을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 나 이제 결혼하고 싶어. 뭐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남자를 결혼시켜줘야 돼. 중국에서 진짜 엄청 맞을 것 같은데? 아대기를 맞아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가다가 집이 없어요.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거기 있는 집안이 나를 불렀어. 야 정각 일러와. 비 그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 저녁 시간 됐어. 야 정각 우리 같이 저녁을 먹고 너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면 가. 밥을 먹는데 딱 봐도 와 이 집안 딸이 괜찮은데? 그러면 바로 꽂아요. 깜짝 놀라겠다. 숟가락 프로포즈. 아 터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이 좀 약간 큰 범위의 부탁이면 그 말을 해요. 너 이거 잘하면 내가 너한테 양 한 마리 잡아줄게. 양 한 마리 잡아준다고? 왜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실제로 해줘요. 그냥 말로만 남는 거 아니고 진짜 해주면 예. 가족끼리 만나서 바로 거기서 잡아주고 바로 그 나온 고기를 바베큐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밥 먹고 있을 때는 또 예절 같은 거 뭐 실수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터키에서는 커피를 에스프레소처럼 마셔요. 네. 사실은 원래 커피 모습은 그거거든요. 커피 문화는 터키에서 유럽에 퍼져나간 거야. 하여튼 이제 커피 잔이 왔을 때는 옆에서 물 한 잔이 와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모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물잔이랑 같이 왔을 때는 일단은 그 물을 조금 마셔야 돼요. 그 이거 뭐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커피에 대한 나는 예의를 가지고 있고 입을 헹굽니다. 당신이 만든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느끼고 싶어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커피를 마셔요. 자,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물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 그렇지, 안 마셔야 돼요. 왜냐면 당신은 커피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 그래서 그 맛이 내 혀에 남았으면 좋겠어. 와. 근데 물을 마셨다. 아, 뭐야 이거 커피라고 생각해? 빨리 맛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눈치 문화인 것 같아요. 터키는. 터키는 눈치 사회입니다. 이렇게 숟가락 꽂아주고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래. 야, 아이스크림도 봐봐 이렇게 주잖아. 프랑스 뭐 있을까요? 뭐 실수할 프랑스는 식당에서는 항상 이렇게 막 코스 요리 한번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가면은 주의해야 될 게 포크랑 나이프로 이용해서 먹잖아요. 그 위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릇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십자로 하면은 다음 코스 해달라. 마지막 그 요리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그릇에는 옆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그때는 잘 먹었다 끝났다 이렇게만 주의를 하면. 접시 위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예, 접시 위에.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약간 식당에 가서 아니 나한테는 왜 다음 순서를 왜 안 나오지? 왜 나오지? 요즘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좀 고급 식당에 가면은 그런 게 하는 게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지금 1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릇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했는데 웨이터가 제 그릇 가져갈 때는 같이 이렇게 포크랑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내려주고 계속 먹을 왜냐면 우리는 보통 코스를 먹다 보니까 2개 아니거든요. 약간 3개 정도 여러 가지 앙트레로 이렇게 쓰는 나이프랑 포크랑 이렇게 따로 있고 치즈로 이렇게 먹는 것도 따로 있고 되게 복잡해요. 7개, 8개씩 쫙 깔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 안쪽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을 내 손님이잖아요. 잘 먹어야 해서 이거 맛있다.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양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뭐야? 자기가 먹는 젓가락으로. 중국은 이런 거 괜찮아요.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바게트 있었잖아요. 바게트로 맞아요. 이거. 바게트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저는 많이 맞았거든요. 바게트로. 길잖아요. 식탁이 길잖아요. 바게트 거꾸로 넣었을 때 이렇게 막 때려요. 그래서 중국 요리를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완전
전용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공유 같이 그건 되게 재밌어요. 식당에 가면은 되게 뭔가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야,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 가서 실수할 만한 게 뭐냐면 보통 유교 문화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일어나서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왔어요. 놀러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요리하고 있고 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어머님 집은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에? 왜냐면 멕시코 어머님들은 자기 부엌은 자기 스페이스야. 다른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히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오늘 각 나라의 식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저 역시도 이제 다른 중국하고 프랑스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거 배워가니까 역시 연구소입니다. 뭔가 배우고 가는 방송이다. 갑자기 최고다. 항상 뭐 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다른 나라 얘기. 항상 올 때마다 몇 번 출연했어? 네, 지난번에도 한 번 하셨고 뭐야 진짜. 세 번이나 했네. 맞아. 저거다 2번 나와야 돼. 세 번째 출연은 아주 재밌었고요. 오늘은 짧게 소감할게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그래요? 빨리 끝냅시다. 오늘 이렇게 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너무 세계 여행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게 느낌. 됐어요. 여행 간 느낌. 감사합니다. 우리 뭐 박찬일 셰프님 거의 이제 가족이잖아요. 우리 별달이랑 또 연구소도 출연하시고 집나라도 출연하시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매번 색다를 것 같아요. 오늘 이거 티라미수하고 알파고 연산차고 티라미수 연구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라미수 연구소.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지구인 구독자분들은 보통 이 영상 나오는 시간에 저녁 식사 맛있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표현은 각자 나라 말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인사 마무리 할까요? 네. 자. 祝你用餐愉快. 밥값은 네가 내. 박수니까 네. 그리고 돈 없어. 돈 없어. 자,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많이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먹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밥. 밥이요. 그쵸? 밥과 약간 음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약간 그냥 음식, food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food이라는 건 그냥 밥으로 해석하니까. 예, 밥과 반찬이죠. 그게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거죠. 아침에도 밥과 반찬, 점심도 밥과 반찬.